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왓쌤입니다. 수능 영어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그 유튜브에 수능 영어 기출 문제를 풀이해 놨습니다. 유형별로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개도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것도 참조하시고요. 제가 요것만 따로 띄워가지고 수능 영어의 그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자꾸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입문이다, 수능 영어 입문이다, 인트로덕션이다라고 제가 따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자, 이제 수능 영어는 독특합니다. 아주 독창적이에요. 어, 예, 뭐, 독창적이다, 뭐, 좋은 말이죠. 독창적이다. 예, 전 세계에 많은,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만, 수능 영어가 이 굉장히 독창적으로 진화해 왔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스킬이 필요하다. 예, 스킬이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스킬즈, 예, 여러 가지 스킬이니까, 예, 스킬즈, 어떤 기술이 필요하죠. 기술이 필요한 그런 영어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1, 2등급을 만약에 목표로 한다면, 예, 예, 제 수업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근데, 3등급 이하이신 분들은, 좀, 어휘력이 아마 딸리실 거예요. 어휘력부터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험생들한테는, 제 동영상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학생들은 3등급 이하 분들은 어휘 실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휘 공부 많이 하시고 특히 어휘 공부하실 때 여러분 그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어휘는요, 예, 항상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쓰임새. 아, 이런 쓰임새에 쓰이는구나를 알고 외우셔야 돼요. 네, 이게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외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글 뜻 더하기 영어 알파벳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며칠 못 가요. 네, 며칠 못 갑니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 행위를 수없이 반복해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10번 까먹으면 11번째는 자기께 됩니다. 그 다음에 습득이 돼요. 그러면 10번을 부지런히 까먹어야 돼. 예, 이게 단어 외우는 가장 기본적인, 예,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10번 까먹으면 11번째는 절대 안 지워져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휘, 예, 열심히 하세요. 3등급 이하 분들은 일단 어휘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가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시중에 있는 단어책, 수능이라고 써 있는 단어책들의, 거기 제가 볼 때 한 80%만 알아도 돼요. 예,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단어는 점점, 쉬워집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단어는 쉬운데 이 글의 해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더욱 독창적이라는 거죠. 예,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내길래 지금 단어는 쉽고 문장 구조도 뭐 문장도 다 해석이 되는데 지문을 읽고 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네, 그게 수능 영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제 유튜브 동영상은 모의고사 1, 2등급.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죠. 수능에서 이게 2, 3등급이 될 수도 있죠. 이분들. 예, 그래서 이 스킬을 통해 가지고 실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 자, 뭐 그렇다고 3등급 이하의 분들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휘가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휘도 실력을 쌓고, 예, 그 다음에 제 수업도 같이 동시에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실력을 향상해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러고 저러고 순서가 없어요. 자, 수능영어 이제 돌아와서, 수능영어의 독창적인 이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이 함정이 있는 거를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뢰밭이 있는지를 인식을 못하고 막 들판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안 밟을 수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지뢰를 한 번은 밟죠. 네, 그래서 이 지뢰 함정이죠. 예, 함정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면은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난이도 있는 문제들에서 함정이 있어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1,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정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 제가 예도 들어놨어요. 요거 2019학년도 33번에 함정이 있는 아주 그냥 함정도 아주 엄청 큰 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제 동영상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의도적으로 섞여 있다. 자, 재밌죠? 이게 이 쉬운 문제, 이거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쉬운 문제는, 요 뒷페이지에서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쉬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답 근사치 50%가 정답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00%짜리 정답은 수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기대하고 보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정답이 하나도 없는 거라. 오히려 오답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능의 본질이 바로 100%짜리 정답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함정이 있다. 설명했어요. 함정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제와 거리가 먼 문장을 지문에 넣어놔요. 예를 들어서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빈칸 앞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 5개 중에 이제 이 함정이죠, 얘가. 주제와 거리가 먼 문장이 이게, 비슷한 얘기로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죠, 우리말에서. 요 문장을, 어떻게 됩니까? 그 문장이죠. 거리가 먼 문장,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을 지문에 넣고, 그 문장에서 단어만 빼와요. 단어만 살짝 빌려와가지고, 보기에다가 주제와 무관한 보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참 보기 좋은 보기예요, 항상. 보기 좋은 보기. 보기 좋은 보기. 말이 웃기네요. 네. 이거를 쫙 만들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지문이 이게 글이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걸 오답으로, 유도하는 거죠. 오답이다. 그게 오답이에요, 오답. 보기 좋은 보기. 오답. 얘가 오답이죠. 그래서 이런 함정이 존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쉬운 문제는 여러분 이거 빠르게 푸셔야 돼요.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이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신중하게 한답시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 풀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 대신 어려운 문제는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지금은 안 되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 예를 들어놨는데, 이거는 지금 모의고사 1, 2등급자들이 이제 주관적 분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36번, 38번 예를 들어보죠. 37, 39. 여러분 36, 37 요거 글의 순서고, 38, 39가 이 뭡니까? 문장 삽입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어렵죠, 항상. 그래서 쉬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쉬운 방식으로 일단은 쉽게 풀 그 방식으로 자꾸 어려운 문제도 접근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동영상들에 그 문제 유형별로 문제 푸는 스킬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을, 그 방법, 그 스킬을
쉬운 문제 적용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서 쉬운 문제는 더 빨리 푸는 거죠. 예, 더 빨리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쉬운 문제는 이거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존재를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 예, 그래서 이거 빠르게 풀어야 되고 쉬운 문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쉬운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일단 뭐 빵점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항아리 모양 항상 우리가 이 점수가 항아리 모양이 가장 보기 좋죠. 그래서 제일 위나 제일 밑이 적고 중간이 좀 넉넉한. 예, 그래서 쉬운 문제를 줘서 수험생들의 점수대가 예, 중간이 좀 넉넉해지게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등급제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있지만 쉬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배열을 항상 어려운 문제 앞부분에 쉬운 문제들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의 접근 방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또 이제 쉬운 문제는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서 30분 이런 거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듣기 하면서도 많이 풀죠? 예, 듣기와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많이 하는 학생들, 이거 듣기 실력이 좋아야 돼요, 일단. 듣기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풀죠. 뭐, 여기서 뭐, 네, 뭐, 심지어는 뭐, 여기 20, 네, 뭐, 8, 9번까지 가더라고요. 네, 들으면서 하는 친구들 많아요. 네, 뭐, 이걸 쉬운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요. 들으면서. 예, 예, 근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기가 평소에 이것도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수능 준비하실 때, 시험 중에 이거 테스트 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한테 내가 들으면서 풀 수 있는 그 문제들 유형도 파악을 하시고 개수도 자기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개수도 찾으셔야 돼요. 예, 그 현장에 가서 테스트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평소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예, 듣기와 동시에 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네, 뭐 가만히 나는 듣기가 너무 부족해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듣기에 집중하는 게 맞죠. 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네, 수능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근사치가 이게 좀 독특하죠. 여러분, 정답 근사치가 무슨 말이냐? 네, 정답 근사치가 50%가 정답이다. 네. 이 수능은요, 90% 100%짜리 확실한 정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어요. 네. 뭐,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몇 개 있어요. 쉬운 문제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기준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어려운 문제들이, 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어요. 네. 보기가 1번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5번까지 있잖아요. 예, 1번에서 5번까지 있으면, 예, 하나씩 써보죠.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으면 정답이 2번이면은 얘가 50%밖에 안 돼요. 예, 뭐 4번도 헷갈리는데 얘는 20%, 나머지는 0%. 예, 이거 보기 이렇게 X 하는 거 여러분 해보시죠? 네, 이게 X 해보면, 예, 정답인 2번은 마땅하게 X 할 게 없어요. 마땅하게 없는데, 마음에는 안 드는 거라.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예.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내가 생각하는 정답의 기대치의 한 반밖에 안 돼. 50%밖에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 이 수능은요, 여러분, 가장이에요, 가장.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게 이 게임의 룰입니다. 게임의 룰, 게임의 규칙이에요. 게임의 규칙이 뭐예요? 예, 완벽한 걸 고르는 게 아니라 가장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 0%, 50%, 0%, 20%, 0%면 여기서 가장은 무조건 50%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50%가 가장이라면 바로 정답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수능을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다른 시험과는 네,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수능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에
유형별로 문제 분석해 놓은 것도 꼭 잊지 마시고 네, 하나하나 공부해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